목요일 날 이 거제도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김백일 장군 동상 문제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래도 그 지역 현지에 있는 분들 안보단체라든지 재향구린회 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또 김백일 장군에 의해서 목숨이 부조된 그 흥남 철수민들 또 그 중에서는 그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에서 난분 뭐 이런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이상한 세력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이 김백일 장군을 동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시의회는 4분의 3이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친일파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결의 만장일치로 결의를 통과시켰어요. 결의를. 요게 딱 국회의 한나라당 모습이나 이게 거제의 한나라당 모습이랑 똑같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모금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하는 게 하나의 모범인가 봐요. 다른 다수를 차지해도 이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 이론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친일파 김백일 하면은 당장 화를 내면서 애국자 김백일을 누가 친일파로 가느냐고 말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왜 없느냐?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을 안 하느냐? 모르면 말 안 합니다. 모르면 말을 안 해요. 요새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알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알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아니 목숨을 걸어놓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라고 소리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재판을 걸었어요. 지금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거제시 의회가 그런 결의를 하니까 동상 세우라고 승인까지 해줬어요. 공문서로 승인까지 해준 거제시가 느닷없이 다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강제 철거하라고 또 서류를 내. 이 우리가 행정 관료를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좌경화가 되면은 행정 공무원들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년 선거에 종북 세력들이 청와대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정원장이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경찰청장이 되고 검찰청장이 되고 이래 돼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거제도가 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거기 동상 세우라고 승인까지 해주고 준공식에는 시장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래 놓고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떠드니까 철거하라고 자기가 승인을 내주놓고 철거하라고 이런 공문을 보내니까 여기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철거하지 마라. 그 철거 안 한다고 뭐 공공의 이익에 긴급한 무슨 사태가 일어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김백일 장군이 친일파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국방장관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단장을 통해서 경남도 지사에 군의 입장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뭐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새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고맙게 보여요. 고맙게. 이 국방부가 지난주에 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한국사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 문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잘 썼어요. 우리 이 군이 한번 결심하면은 아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 각 정부에 주로 교과부에 보내는 요구 문서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군의 정신 전력과 안보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70만 군대를 대표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현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군을 혹고의 간승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군이 싸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만 모아놓은 가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이 어마어마한 무력을 손에 쥔 군대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과부에 딱 들이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은 군이 반드시 해야 될 헌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헌법입니다. 군대의 이 행동은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근데 내부의 적이 뭡니까? 한국에서 종북 세력 아닙니까? 종북 세력. 이 종북 세력이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망치니까 거기에 세뇌된 젊은이들이 군대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가 뭘 해야 되느냐?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애국심을 가진 청소년들을 양성해가지고 군대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는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이승만, 박정희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을 근사하게 하는 이런 인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걸 군에 보내고 있어요. 군대가 뭡니까? 이게 피해자입니다. 군대가 피해자예요. 이 정신을, 이 오염된 정신을 바로잡아야 하는 일종의 이 오물 처리장이 됐어요. 정신 세탁소가 세탁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군대가 지금 피해자.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되면서 그 부담을 군대가 받아가지고 군인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실전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참지 못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교육당국에 대해서 이런 아주 이건 엄중한 문서입니다. 이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고 군대가 이거 보니까 우리 정부기관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의견을 교과서에 대해서 표명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하지 않고 교육과학부 장관은 자기 일인지 안 한 거 일인지 모르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당 국회의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는데 군이 드디어 피해 당사자로서
바로 잡아 주시오라고 일종의 통첩을 한 겁니다. 통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